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3월 16일 발표한 일자리 특단 대책의 허구성과 또 청와대가 발의하려고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똥줄이 탔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5기로 지금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엄마 아빠 세금으로 또 청년들한테 주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아놨던 작년에 추경해줬던 11조 중에 지금 남은 금액도 있고 일자리 안정기금 그것도 남은 금액도 있고 수조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도 또 추경 편성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또 실업급여를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통 불편 지역에 사는 그런 취업자들에게는 10만 원 교통비 또 따로 준답니다. 참 할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득세 면제는 기본이고요. 뭐 전월세 보증금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뭐 쭉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창업자금을 1,000만 원씩 논아준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돈입니까? 창업자금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어요? 예? 청년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까?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이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일자리 대책을 전부 세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늘 해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월 1,000만 원씩의 그 임금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연 1,000만 원의 월급을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풍성하니 좋은 정책입니다. 있으면 좋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겠습니까? 그런 취업을, 일자리를 많이 갖는 기업을,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 취업자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하는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봉고차나 무슨 그 화물차 빌려가지고 그 뭐 푸드트럭 하는데 그런 거 하라고 1,000만 원 그 빌려줍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건요. 왜 이렇습니까? 똥줄이 타서 다급이니까 하지만은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 이 세대들의 저번에 가상화폐로 통해서 또 등 돌리고 그 다음에 불공정 시비 남북 단일화팀으로 해서 또 등 돌리고 이번에 실업률까지 높아지고 이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내놓은 청년들 마음 돌리기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슬그머니 또 발표했잖아요. 군복무 단축시켜줄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군복무 단축시켜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월 1,000만 원씩, 연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창업자금 준다고 그러고, 멀리서 출퇴근하면 교통비도 1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아동수당 주고, 교통비 주고, 참 대한민국 아주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아니,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예? 이렇게 다 북한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통일하면서? 통일 얘기는 좀 다음 문제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나마도 4년 한시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4년. 그럼 4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소기업에 근무한 사람들 4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좌파 경제가 나라 망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좌파 경제예요. 친노동, 친노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사에 있어서는 경제활동 요소인 자본과 노동에,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압축 성장을 통해서 자본의 가치가 너무 중요시되고 노동의 가치가 좀 더 멸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사회 구조적인 정부 운영이 있었던 건, 경제정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갈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처럼 좌파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 야당에서는. 친노조 중심으로서 완전히 가버리면서 사측들은 갖다가 완전히 수탈자로 보고 돈 많으니까 당신들은 돈 빼내오라. 당신들은 왜 골프 치냐.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 다시 차분히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는 노동개혁, 규제 하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 왜 이걸 못합니까? 통 크게 정말 김정은이한테 하듯이 좀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경제정책 잘못됐습니다. 통 크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지지율이 무섭습니까? 그렇게 선거가 무섭습니까? 지방선거 승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좌파 경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말 기업 프렌들리 기업 정책, 그리고 기업주와 노동자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웃으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친기업의 경제정책의 수립을,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 무슨 우는애기 사탕발림 하나씩 주듯이 이렇게 해서 청년 실업, 일자리 대책 되지도 않습니다. 업무 지시 1호 공약으로 무슨 일자리 추경 11조 했지 않습니까? 그 돈 지금도 남아있다면서요. 네? 청와대 그 일자리 백보드 어디 있습니까? 그저께 뭐 5차 회의 하시는데 이제 쇼 좀 그만하시고 실질적인 내실 있는 정책으로 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엉망으로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렇게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방선거용이고 또 지지율 관리용이고 진보층 결집용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발의해도 그 개헌안이 아무리 금과 옥조처럼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 의석 구조상으로는 국회에 통과가 되질 않아요. 우리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 개정 절차는 정부가,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고 국회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요, 국회의 3분의 2를 찬성을 거쳐야 돼요. 국회의원 300석 중에 한국당이 지금 116석으로 해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제재로 통과됩니까? 국회에. 통과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발의한다? 이것이 뭐예요? 선거용 아니고 뭡니까? 이거 진보층 결집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왜 이때 합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으면 놔둬야죠. 그리고 내용으로도 보면은요, 정말 진보 경제학자고 대한민국에서 정치학자로서 존경받는 최장집 교수님이 걱정돼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촛불정신, 5.18 그런 것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될 가치이긴 하지만은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요, 특정 이념에, 그리고 어느 특정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최장집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헌법은 특정 정부의 정책 비전과 프로그램, 그리고 특정 사회 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담는 것이 아니다. 예? 뭘 담아야 되느냐?
헌법이란 것은 한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 국가, 그 정부를 조직하는 원리, 그 정부를 조직하는 방법을 담아내야 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이 수용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 개인의 권리, 자유평등 권리, 개인의 권리, 이런 가치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상식 교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와 관점 간의 합리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속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를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좀 높다고 들이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 전적으로 수긍이 갔습니다.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뭐 지방분권 개헌하자고요? 그 지방 말로만, 무슨 돈이 있어서 연방정부를 우리가 꾸립니까? 예? 그리고 서울 종로구하고 동대문구하고 하루 버스로도 수십 번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한다고요? 경상북도, 전라북도 돈 있습니까? 연방정부 꾸리게?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돼 있으면서 국세가 엄청난 세수를 갖고 있는 이런 체제로는 지방세로서는 어떻게 지방정부를 꾸려갈 수 있습니까?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기초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양평군 같은 데는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경상북도, 울릉군, 울주군 무슨 이런 데는요. 연방제 통일을 아마 겨냥해서, 예?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겨냥해서 연방제 정부에 준하는 지방 분권 개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통일되면 통일헌법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상이나 시기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고 진보 진영의 결집용이고 대통령 지지율 관리용이고 지방선거용이다. 전 이렇게 민영상 칼럼에서 비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고자 하는 개헌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특단 대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